바가지가 넘어지는 소리는 의외로 조용했다. 플라스틱이 바닥을 치는 둔탁한 소리. 이어서 물이 바닥에 퍼지는 찰박이는 소리. 그리고 최은서의 정장에 물이 튀었다. 천이 물을 빨아들이는 희미한 소리. 김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눈앞에서 100만 원은 좋게 나갈 고급 정장이 청소용 물로 망가지는 광경. 바가지에서 흘러나온 물은 은서의 검은색 구두 주위에 회색 웅덩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은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저 젖은 정장을 내려다보며 무릎 꿇은 지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계단참의 공기를 종소리처럼 울리게 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다. 28세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책상에 앉는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다. 3층 계단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어머니 김지연의 간절한 사죄의 목소리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클리닝 비용은 제가 즉시 지불하겠습니다. 민수가 달려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청소부로 일하는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최은서 회사에서 사장님 따님으로 불리는 그녀였다. 평소 온화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은서의 연회색 정장에는 바가지에 물이 크게 번져 있었다. 고급 브랜드의 정장은 분명 망가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꾸짖지도 않고 그저 지연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토성보다 더 무서웠다. 주위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겁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어머니. 민수가 황급히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폐를 끼쳤습니다. 클리닝 비용은 제가 책임지고 지불하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아들까지 끌어들인 후회가 스며 있었다. 민수야, 너는 상관없잖. 이건 내 부주의로.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회사 위에 일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일으킨 사고라면 아들로서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은서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민수의 얼굴 왼쪽 큰 화상 흉터에 고정되었다. 은서의 눈이 민수의 흉터를 포착한 순간 그녀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빛이 떠올랐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다. 이 화상 흉터는 그의 얼굴 왼쪽에서 목까지 크게 퍼져 있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생긴 이 흉터는 그의 인생에서 늘 무거운 짐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갑을 꺼내 내용을 확인했다. 지금 현금은 3만 원 정도밖에 없지만 부족한 금액은 나중에 꼭 지불하겠습니다. 청구서만 주시면. 하지만 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수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무언가를 탐색하고 확인하는 듯한 묘한 눈빛이었다. 계단참에는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소문 좋아하는 회계부 여직원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김민수 맞지? 어머니가 여기 청소부셨네. 사장 따님한테 물을 끼얹다니 지연의 몸이 작게 떨렸다. 아들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한 분함과 부끄러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은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하지만 제발 아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모두 제 부주의입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은서가 천천히 지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민수를 바라보았다. 특히 그 화상 흉터를. 긴 침묵 후 은서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젖은 정장이 걸을 때마다 철썩이는 소리를 냈다. 기다려주세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은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한 번 더 이쪽을 본 듯했다. 그 눈빛은 어쩐지 조금 누그러진 것처럼 보였다. 그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회사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민수가 복도를 걸으면 동료들이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휴게실에 들어가면 이야기하던 여직원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다뤄지는 느낌이었다. 민수야, 그 일 괜찮았어? 동기인 박준호가 걱정스레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작고 주변을 신경 쓰는 게 분명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들었어. 클리닝 비용 청구도 안 왔고. 민수가 대답하자 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오히려 무섭지 않아? 최 씨 집안은 이 회사 창업주 가문이야. 사장 따님을 화나게 했다니. 그때 복도 저쪽에서 은서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준호는 황급히 그럼 나중에 봐. 라며 자리를 떴다. 은서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와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다시 그의 얼굴을 보았다. 특히 화상 흉터를. 그 시선은 분노와는 다른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복잡한 눈빛이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이 화상 흉터 때문에 늘 주목받았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엔 이 눈에 띄는 얼굴 때문에 어머니의 실수까지 크게 화제가 된 것이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도 민수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혼자 묵묵히 밥을 먹는데 청소부 휴게실에서 어머니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지연 역시 다른 청소부들과 거리를 두는 듯하다. 민수가 다가가 작게 말을 걸어다.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아니야 민수야. 지연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다. 내 얼굴이 또 주목받아서.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는 가슴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이 얼굴은 익숙해졌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화상 흉터에 대한 시선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이 흉터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까지 끌어들인 것이 가장 괴로웠다. 오후가 되자 상사인 이재훈 부장이 불렀다. 김민수 어머니 일로 힘들었지? 걱정 많았을 거야. 이 부장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이면에는 우려가 스며 있었다. 솔직히 위에서는 아직 아무 말도 없어. 근데 그게 더 무섭지? 최 사장은 온화한 분이지만 따님 일이라면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이 침묵이 가장 무서웠다. 그 후로도 은서는 매일 민수를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회의실 앞에서 스치면 멈춰 서서 바라봐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흉터를 숨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민수는 혼잣말을 되풀이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그 시선에 분노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사건 후 2주가 지난 월요일 아침 민수의 책상 전화가 울렸다. 김민수 씨 사장실로 와주세요. 어머님도 함께. 비서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그 말의 무게에 민수는 숨을 삼켰다. 드디어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청소부 휴게실로 가자 지연은 이미 각오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야, 나 혼자 갈게. 너는 상관없어. 엄마 같이 가. 무슨 일이든 우리는 모자.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장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 얼굴까지 주목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 얼굴은 예전부터 내 짐이었어. 엄마 탓 아니야. 사고였으니까. 노크하자 들어오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최영훈 사장과 그 옆에 서 있는 은서가 있었다. 은서의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쥐어져 있었다. 앉으세요. 사장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민수와 지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과에 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먼저 딸에게 할 말이 있다는데. 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쥐고 있던 꾸러미를 천천히 풀었다. 그 안에는 색바랜 작은 손수건과 오래된 반창고가 있었다. 김민수 씨. 은서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8년 전 5월쯤 부산 해운대 근처 공원에 계시지 않았나요? 민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8년 전 5월 그건 어머니가 입원했던 시기였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셔서 병원에는 자주 갔었죠.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펼쳤다. 거기에는 빛바랜 글씨로 KM이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면회 갔다가 길을 잃어서 공원에서 넘어졌죠. 무릎을 다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소중한 인형도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민수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 공원에서 울던 소녀. 무릎에서 피를 흘리며 진흙투성이 인형을 안고 울던 아이였다. 그때 제가 울고 있었는데 친절한 오빠가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무릎을 치료해줬죠.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오빠가 자기 손수건으로 제 인형을 감싸줬어요. 소중한 건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민수는 숨을 삼켰다. 분명히 기억났다. 어머니 면회 후 만난 그 소녀. 그의 얼굴 흉터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은서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오빠가 화상 흉터 멋지다 착한 사람의 표식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지연이 놀라 아들을 보았다. 민수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화상 흉터를 멋지다고 말해준 사람은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 만남 3개월 후였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마지막까지 딸을 도와준 착한 남자아이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내는 그 일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낯선 소년이 비 오는 날 딸을 도와줬고 소중한 인형을 손수건으로 감싸 지켜줬던 일. 은서가 오래된 반창고를 바라보았다. 이 반창고도 그때 오빠가 붙여준 거요. 아픈 거 날아가라고 말하면서 붙여줬죠. 저는 그걸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때의 소녀가 사장 따님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의 작은 친절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해줬다니. 물을 맞은 날은 어머니의 기일이었어요. 은서가 말을 이었. 아침 일찍 묘지를 다녀오느라 어머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지연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소중한 날에. 아니에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연결해준 거라 생각해요. 당신 얼굴 그 흉터를 보고 바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같은 회사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은서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후로 매일 확인하고 싶어서 쳐다봤어요. 정말 그때 그 오빠인지.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계속 쳐다봤고 겁을 줘서 미안해요. 저야말로.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멋지다는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이 흉터를 칭찬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지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이 그런 경험을 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민수야, 이 흉터 때문에 늘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조금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걸 멋지다고 말해줬다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 사장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김민수 씨의 친절이 제 딸을 얼마나 구했는지 제 아내도 마지막까지 감사했어요. 그 손수건으로 감싼 인형은 아내와 함께 묘지에 넣어드렸습니다. 은서가 말을 이었. 어머니는 늘 친절은 돌고 돌아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답하고 싶었지만 누구인지도 몰랐고 은서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흉터를 보고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흉터가 있었기에 다시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이어준 거예요.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화상 흉터에 감사했다. 이 흉터 덕분에 소중한 재회를 할 수 있었다. 저주라 생각했던 것이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 오빠가 어머님과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은서가 지연을 향해 돌아섰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덕분에 아드님과 재회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들이 당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니.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민수 씨 그리고 어머님 이건 인연입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에서 함께 힘내주시겠습니까? 민수와 지연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해고를 각오했는데 이런 전개란. 우리는 은인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장의 말에 은서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아니 김민수 씨 다시 한번 감사드려. 그날의 친절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장실을 나온 후 민수와 지연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현실감이 따라오지 않았다. 민수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지연이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응 엄마가 입원했을 때야. 매일 면회 가는 길에 그 애를 만났어. 민수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근데 그 소녀가 최 사장님 따님일 줄이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수 씨 어머님. 돌아보니 은서가 서 있었다. 눈물 자국은 깨끗이 닦였지만 눈은 아직 약간 붉었다.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누실래요? 세 사람은 직원 식당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다.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사실 계속 찾고 있었어요. 은서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착한 남자아이에게 고맙다고 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름도 몰랐고 화상 흉터가 있는 오빠라는 것만 기억했죠.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자기 아픔을 알기에 남의 고통도 이해하는 아이로 자랐죠. 어머님 근서가 지연을 바라보았다. 민수 씨의 화상 흉터는 언제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민수가 5살 때 사고였어요. 제 부주의로 주방에서 사고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아들에게 남겼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가 즉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더 이상 자책하지 마. 난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은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 흉터가 없었다면 저는 민수 씨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이 흉터는 친절의 증거예요. 사람을 돕는 용기의 표식이에요. 그리고 은서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계속 간직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종이약이 들어있었다. 그날 오빠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접은 거예요. 힘들 때는 이걸 보고 힘내라고 했죠. 민수는 놀랐다.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해줬다니. 어머니 병 때문에 지쳤을 때 이 종이약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면서. 은서가 말을 이었. 그 후로 결심했어요. 커서 곤란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때의 오빠처럼.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런 소중한 추억 속에 우리 아들이 있었다니 은서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는 보답하고 싶어요. 어머님과 민수 씨에게.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때 한 건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은서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비 오는 날 모르는 아이를 위해 우산을 씌우고 무릎을 치료해주고 소중한 손수건으로 인형을 감싸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때 직원 식당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몇몇 직원이 세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 따님이 문제의 모자와 친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모두 오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오해를 풀어갈게요. 김민수 씨와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모여드는 직원들을 향해 분명히 말했다. 김민수 씨는 제 목숨의 은인이에요. 8년 전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의 일은 이미 해결됐어요. 오히려 멋진 재회의 계기를 주셨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은 누구도 꿈에도 몰랐다. 민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은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김민수 씨 고개 드세요. 그 흉터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에요. 친절과 용기의 증거예요. 지연도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밀었다. 민수야, 은서 씨 말대로야.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당당히 모두 앞에 섰다. 흉터를 숨기지 않고 똑바로 앞을 향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서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드디어 찾았어요. 그때의 착한 오빠를. 그리고 이제 제대로 보답할게요. 한 달 뒤 회사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아침 출근 시간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회사 로비에서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청소부에서 접수 업무까지 맡게 된 지연은 따뜻한 인성으로 순식간에 회사의 얼굴이 되었다. 방문객들은 저 멋진 미소의 접수원분을 만나는 게 즐겁다는 말을 남겼고 거래처에서도 호평이 자자했다. 지연 씨 오늘도 예쁘시네요. 나이든 단골 고객이 말을 걸자 지연은 예전처럼 겸손한 미소로 답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예전엔 없던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지연과 은서, 민수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특별한 행사가 되었다. 지연 씨가 만든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은서가 손수 만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말했다. 아들 줄 만들 겸 만든 거니까 은서도 거리낌 없이 먹어. 이제 씨 붙이는 거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은서가 볼을 부풀리자 지연이 부드럽게 웃었다. 미안해. 근데 은인이니 뭐니 그때는 그냥 곤란한 아이를 도운 것뿐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지연 씨라면 아실 거예요. 은서의 말에 지연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남에게 친절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어요. 흉터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마음을 닫지 않았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늘 자책했어요. 이 아이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고.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은서 씨와 재회했고 지금 아들이 자랑스럽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그때 사장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지연을 보고 다정하게 다가와다. 지연 씨 접수 업무로 칭찬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고객들이 저 접수원분의 미소 덕에 협상이 순조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쑥스러워하며 기쁜 듯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즐거워요. 다음 달부터 정직원으로 접수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민수와 은서가 놀라 서로를 보았다. 지연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학력보다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훌륭히 키운 능력은 어떤 자격증보다 가치 있죠. 사장의 말에 지연이 눈물을 흘렸다. 비정규직으로 일 시작한 지 10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잘 됐어? 민수야, 너 덕분이야. 내가 8년 전에 한 친절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왔어. 은서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연 씨는 이제 가족 같은 존재예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저녁 일을 마친 지연과 민수가 나란히 걸어다.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다. 민수야, 내 흉터 이제 숨기지 않게 됐지? 응, 이건 내 일부야.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만난 표식이기도 하다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 지연이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흉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고 말하게 해줘. 이 흉터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야. 모자는 석양 속을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숨길 건 없었다. 당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